공약수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공약수, 이제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약수를 배웠다 치니까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배우는 거죠. 생각 열기 보면 흰색 한지 12장, 여기 흰색 한지가 12장 있고 노란색 한지가 18장 있대요. 같은 색 한지를 각 묶음에 같은 수만큼 놓이도록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정말 제가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색 한지를 각 묶음에. 각 묶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묶어놨죠? 예, 각 묶음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수만큼 놓이도록. 각 묶음에 같은 수만큼 놓이도록. 나누려면? 또 나누려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뭐 의도는 알겠으나 이 문장 자체가 우리말스럽지도 않고 이거를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림도 봐도 이거를 뭐 이런 상태에서 뭘 나눠가지고 좀 너무 테이블이 작잖아요. 그걸 나눠가지고 뭘 디스플레이 전시할 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묶음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개별 한 장 한 장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한지를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원래 한지 팔 때 이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어쨌건 뭐 하여튼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활동일은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저도 모르니까 일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12와 18이 공통인 약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늘 교과서는 이래요. 이거 말도 아이들이 모르는 공통인 약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구하라고 나오고 거기에다 설명을 또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 기술 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를 쭉 읽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처음 보는 용어들을 그냥 설명 없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12와 18의 공통인 약수는 12 약수도 되고 18이 약수도 되는 수야. 이 12와 18이 공통인 약수는 12 약수도 되고 18이 약수도 되는 수야. 이 말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해를 돕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 자체가 주면은. 수학을 이런 방식으로 말로 풀어서는 안 돼요. 어떤 패턴을 일관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12와 18의 약수를 구하시오. 12 약수, 12를 나눌 수 있는 수, 뭐 1, 12, 2, 그 다음에 6, 6이 12, 3, 4 이런 게 되겠네요. 18의 약수는 또 네모칸도 또 친절하게 딱 이렇게 해놨네요. 예.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네모칸으로 딱딱딱 들어가게 써주는 게 지금 아마도 처음 나왔죠? 네, 처음 나왔죠. 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8의 약수는 1, 18, 2, 9 이제 곱하기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전 시간에 굳이 배웠을 수 있으니까 6, 3, 18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더 있다면 어떡할까? 그런 이제 생각 자체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딱 정해주면 공통인 약수를 모두 찾아 공표하시오. 공통인 약수. 공통인 약수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통인 약수라는 게 12, 12에도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이게 설명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설명이 없이 바로 물론 이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통인 약수를 모두 찾아 네모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2는 12에도 있고 이제 동그라미 치고 18에도 있는 거죠. 2는 12도 나누고 2는 12도 나누고 이제 2는 18도 나누는 거죠. 그러면 2는 12와 1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죠. 동시에 2는 두 개의 공통인 약수가 된다.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이제 6을 찾으라는 거죠. 가장 큰 수. 그걸 세모를 하라는 거예요. 세모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흰색 한지 12장과 노란색 한지 18장을 여러 묶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눈 각 묶음에는 같은 색 한지가 모두 같은 수만큼 놓이게 하려고 합니다. 나눈 묶음의 수가 가장 많을 때는 몇 묶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최대 공약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 문맥만으로 보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섞어서 나눈다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뭐 어떤 배경이 없어요. 예. 그냥 한지 12장은 그냥
두 장씩 나누는 건지 묶는 건지 세 장씩 묶는 건지 아무 상관없는지. 여기 보시면 노란색 한지는 9장씩 묶을 수 있잖아요. 9 더하기 9로 그쵸? 흰색 한지는 뭐 6장씩 묶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디스플레이 해놨다.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보면은 나눈 각 묶으면은 같은 색 한지가 모두 같은 수만큼 당연히 같은 수만큼 있지 않습니까? 나눈 묶음의 수가 가장 많을 때는 몇 묶음입니까? 이렇게 해도 뭐 딱히 틀렸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색 한지에는 같은 수만큼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장이 지금 최대 공약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지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혼란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의 이름이래요. 사실 왜냐하면 공약수든 최대 공약수든 수가 아니거든요. 수가 자꾸 잘못해가지고 자꾸 수라고 하는 수의 이름이래요.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두 수의 공약수라고 합니다. 두 수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1, 2, 3, 6은 12와 18의 공약수인데 공통인 약수죠. 그 다음에 6은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가장 크다라는 거죠. 가장 큰. 근데 이제 이 공약수, 배수, 약수, 특히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에 보면 유클리드의 원론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12와 18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18이라는 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18. 어떤 크기에 사실은 어떤 길이 양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12라는 게 이제 12라는 게 이만한 길이가 있다 쳐. 그러면 두 길이를 공통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이거를 얼마나 몇 조각 냈을 때 얼마나 길이로 나눴을 때 이 18과 12를 딱 나눌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8이 길죠. 긴 거를 이제 작은 거를 긴 거에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생기죠. 차, 이만한 차. 이게 6이죠. 6만한 차가 생기는 거죠. 6. 그러면 이 6을 가지고 여기다 대요. 12. 큰 거에다가. 그러면 6을 댔더니 이제 6이 이제 6이 두 번이죠. 그럼 12를 딱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18에도 6이 이제 6이 세 번 들어가겠죠. 12에는 6이 두 번 들어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요거. 그래서 6을 6만한 길이로 잘라 놓으면 18도 딱 자를 수 있고 12도 딱 나머지 없이 짜투리 없이 나눌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지금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그래서 어떤 두 수가 있어요. 두 수의 길이. 예를 들면 길이가 사실은 가장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수학의 기초는 기하학이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수학이고 수학의 기초는 기하학이고 기하학의 기초는 선이다 라고 했던 게 선이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장 단순한, 가장 명확한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이 있으면 12로 갖다 대요. 그럼 나머지 잘라내요. 잘라냈을 때 이 나머지 남는 부분이 12 작은 것에 몇 정확히 포함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딱 잘라서 짜투리가 없는 그 양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18과 15를 해보죠. 18과 이제 15. 그러면 어, 18과 15. 네. 이만한 게 이제 18이라고 써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15를 딱 15를 15를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만큼이 남잖아요. 지금 이만큼 이 남은 걸로 15를 자를 거예요. 15를 그랬더니 남는 게 이제 3이 남았죠. 3을 15에다가 놓으니까 이렇게 딱 잘라졌다. 네. 그러면 이3이 15와 1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되는 거죠. 15와 1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그래서 3이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최대 공약수의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어떤 두 길이, 두 양, 두 크기가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그거는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그 차를 또 작은 것의 몫으로 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차라리 이제 이런 많은 그림을 왜냐하면 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공약수, 최대 공약수 자체도 어떤 길이, 양, 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수로 나타내주고 수를 찾으라고 자꾸 하는 거죠. 12와 18을 각각 어떤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12는 이제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3, 6, 3, 18 이런 식이죠. 11을 가장 작은 수들이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은 어느 것입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2 곱하기 3. 이거죠? 2 곱하기 3. 11을 가장 작은 수들이 곱으로 나타내는 뭐 이런 자체가요. 이게 정말 초등 수학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 어디까지 가르칠 것이냐. 그리고 그 개념을 정확히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아니면 포기해야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지금 소인수 분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찾으라는 건데 이걸 자꾸 하라고 하면 제대로 시키든지 소인수 분해만 해도 중학교만 가도 그 단원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얼렁뚱땅 공약수하고 최저 공약수를 알 수 있어야 하면서 그냥 끼워넣는 게 아니고 18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똑같은 거죠. 가장 작은 수의 곱수로 나타낸 곱셈식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용어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리고서는 또 이제 황당하게 제가 볼 때 진짜 황당한 건데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소인수분해 한 거죠. 18은 이것을 이용해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12는 2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이 동시에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된다. 근데 이거는 약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약수, 배수의 개념, 또 소인수 분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얼렁뚱땅 설명하기보다는 제대로 소인수 분해를 하고 소인수 분해 결과 약수의 개수 또그 수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고 여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꼭 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직선을 통해 가지고 자꾸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곱셈을 통해서도 나열을 이때는 사실은 약수를 나열해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는 그런 것들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교과서가 이런 설명, 말도 안 되는 스토리, 뭐 이해 독해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이야기들 글쎄요, 뭐 수학 그 교사나 뭐 수학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이 이게 독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선에서는 독해가 좀 불가능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애매한 정확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어, 가는 그런 개념까지 얼버무려서 소개하는 그렇게 하면요 이거 정말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학원 가야 돼요. 선생님이 언제 지금 얼마나 빠르니까 진도가 갑자기 약수, 배수 나오고 예? 공약수 나오고 최저 공약수가 그냥 한두 페이지에 그냥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잘못되어 있다.